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건강식품으로 정말 많이 알려진 베타글루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 베타글루칸을 드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또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저도 몇 년 전부터 면역력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먹다 보니까 궁금한 게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언제 먹어야 하나?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것들이요. 먼저 베타글루칸이 정확히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베타글루칸은 버섯이나 귀리, 보리 같은 곡물에 들어있는 특별한 식이섬유예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작년 겨울에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드셨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 걸릴 때도 혼자 멀쩡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베타글루칸과 궁합이 맞는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에요. 귤이나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것들이죠. 왜냐하면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거든요. 베타글루칸도 면역력을 올려주고 비타민C도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베타글루칸 보충제를 먹을 때 꼭 귤 한두 개를 같이 먹는데 이렇게 하니까 훨씬 속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귤이 제철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요즘 귤을 한 박스씩 사다 놓으시는데 베타글루칸 드시고 나서 귤 드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귤은 또 당도 적당히 있어서 입맛도 돋워주고 수분도 보충되니까 일석이조예요. 키위도 정말 좋은데요.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더 높아요. 아침 공복에 베타글루칸 먹고 키위 하나 먹으면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궁합이 좋은 건 요거트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있잖아요. 장 건강을 위해서 요거트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베타글루칸도 사실 식이섬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유산균과 베타글루칸이 만나면 장 속 환경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제 경우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플레인 요거트에 베타글루칸 파우더를 타서 먹어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바나나 같은 과일도 조금 넣고요. 이렇게 먹으면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영양도 골고루 갖춰지는 느낌이에요. 요거트의 차가운 성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면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찬 음식 먹기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트를 냉장고에서 30분 정도 미리 꺼내 두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잣, 캐슈넛 이런 것들이죠. 견과류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견과류는 염증을 줄여주니까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저는 오후 간식으로 베타글루칸 캡슐 먹고 나서 견과류 한 줌 먹는데 이게 생각보다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에 쏙 들어올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해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엄청 많이 드셨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살이 찌고 소화도 안 되더래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녹차예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카테킨이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거든요. 베타글루칸과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는 거죠. 저는 점심 식사 후에 베타글루칸을 먹고 녹차 한 잔을 마시는데 이게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오후에 졸음도 덜 와요. 녹차를 우릴 때는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지 마세요. 80도 정도의 물로 우리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로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공복에는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식사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좋고요. 베타글루칸도 식후에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요. 다섯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음식이죠. 특히 우리 같은 나이대에는 몸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수족 냉증이 있으시거나 손발이 찬 분들이 계시죠. 생강차에 베타글루칸을 타서 드시면 정말 좋아요. 몸도 따뜻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가니까요. 제가 작년 겨울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에 베타글루칸을 타서 먹었는데 정말 빨리 나았어요. 생강이 따뜻한 성질이 몸의 기운을 푹 돋아주고 베타글루칸이 면역력을 높여주니까 감기 바이러스를 이겨낼 힘이 생긴 거죠. 생강은 또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어서 속이 더부룩할 때도 좋아요. 여섯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위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잖아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가 위벽을 보호해 주거든요.
베타글루칸도 장 건강에 좋고 양배추도 위장 건강에 좋으니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 전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침에 양배추즙을 먹을 때 베타글루칸 분말을 같이 넣어서 먹어요. 양배추즙 만드실 때는 사과나 당근을 조금 넣으시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양배추만으로 즙을 내면 맛이 좀 텁텁할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위가 안 좋으셔서 양배추즙을 꾸준히 드시는데 베타글루칸을 같이 드시라고 권해드렸더니 전보다 속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7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과 항암 효과가 있는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건강관리에 정말 도움이 돼요. 브로콜리는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은데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저는 저녁 식사로 브로콜리를 자주 먹는 편인데 식사 전에 베타글루칸을 먹고 브로콜리 요리를 먹어요.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마늘과 함께 볶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소금 살짝만 뿌려도 훌륭한 반찬이 되죠.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는 조합이에요. 8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O도 많이 들어있어요. 베타글루칸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이 정말 좋아져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저는 간식으로 찐 고구마를 먹을 때 베타글루칸 캡슐을 같이 먹는데 이렇게 하니까 화장실 가는 게 정말 규칙적이고 편해졌어요. 고구마는 삶거나 찌는 게 가장 건강한 조리법이에요. 굽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당분이 더 올라가니까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삶거나 찌는 게 나아요. 고구마 하나에 물 한 잔, 그리고 베타글루칸 하나면 정말 든든한 간식이 되는 거죠. 9번째는 연어예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이고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까 이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특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저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연어를 먹는데 연어 구이를 먹을 때 식전에 베타글루칸을 먹어요. 연어는 구워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비린내도 없어지고 상큼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연어에 오메가3와 베타글루칸의 면역 효과가 만나면 정말 건강한 식사가 되는 거죠. 10번째는 시금치예요.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은 채소죠. 베타글루칸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높일 수 있어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어도 좋고 된장국에 넣어 먹어도 좋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빈혈이 좀 있으셨는데 시금치를 자주 먹고 베타글루칸도 같이 드시니까 많이 좋아지셨대요. 얼굴에 혈색도 돌고 피로감도 덜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시금치는 수산 성분이 있어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말 건강에 좋은 채소예요. 자, 이제 베타글루칸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알아볼게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좋은 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조합을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건 고지방 음식이에요. 튀김이나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이죠.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방과 만나면 흡수가 방해돼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베타글루칸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그냥 배출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베타글루칸 먹고 바로 치킨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좋지 않은 조합이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회식이 있으신 날에는 베타글루칸을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회식에서 고기나 튀김을 드실 거라면 최소한 45시간 정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저녁 회식 직전에 베타글루칸을 먹었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대요. 그 이후로는 회식이 있는 날엔 아침에만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카페인이 많은 음료예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거죠.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이 몸에 흡수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저도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베타글루칸을 먹을 때는 커피를 피해요.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마시려고 노력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는데 베타글루칸을 먹기 시작하면서 루틴을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베타글루칸 먹고 30분 정도 있다가 아침 식사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셔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공복에 커피 마셔서 속 쓰린 것도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알코올이에요. 술은 간에 부담을 주고 면역력을 떨어뜨리잖아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올리려고 먹는 건데 술을 같이 마시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베타글루칸을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다음날 아침에 숙취 해소 차원에서 드시는 게 나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술 먹기 전에 베타글루칸을 먹으면 숙취가 덜할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래요. 오히려 속만 더 불편하셨다고 해요. 술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 드시고 조금 진정된 후에 베타글루칸을 드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탄산음료예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죠. 탄산음료는 당분도 많고 인산도 들어있어서 베타글루칸의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식사 중에 탄산음료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베타글루칸을 먹었다면 최소한 그날 하루는 탄산음료를 피하는 게 좋아요. 저희 아들이 탄산음료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베타글루칸 먹는 걸 보고 자기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이긴 했는데 탄산음료는 절대 같이 마시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라고 했죠.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잘 지키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공식품이에요. 라면, 햄버거, 소시지 이런 것들이죠. 가공식품에는 방부제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베타글루칸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물론 가끔 먹는 건 괜찮지만 베타글루칸을 먹는 날에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게 좋아요. 제가 바쁠 때 간편하게 컵라면을 먹곤 했는데 베타글루칸을 먹기 시작하면서는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해요. 정 바쁘면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사 먹어요. 가공식품을 줄이니까 몸도 가볍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베타글루칸의 효과도 더 잘 느껴지고요. 여섯 번째는 유제품 중에서도 우유예요. 이건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요. 우유의 칼슘 성분이 베타글루칸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베타글루칸 보충제를 우유와 함께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아요. 아까 요거트는 좋다고 했는데 우유는 안 좋다고 하니까 헷갈리시죠? 요거트는 발효 과정을 거쳐서 유산균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유는 발효되지 않은 상태라서 칼슘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베타글루칸과는 따로 먹어요. 베타글루칸을 아침에 먹었다면 우유는 오후 간식으로 미뤄서 마시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둘 다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매운 음식이에요.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하잖아요. 베타글루칸도 장에서 흡수되는데 위가 자극받으면 소화 흡수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매운 떡볶이나 매운 닭발, 매운 라면 같은 거 드시는 날에는 베타글루칸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편인데 베타글루칸 먹는 날에는 참아요. 대신 다음 날이나 베타글루칸을 안 먹는 날에 몰아서 먹어요. 건강을 위해서 조금 참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 친구는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베타글루칸을 저녁에만 먹고 점심에는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덟 번째는 인스턴트 국물이에요. 국물 요리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하는데 인스턴트로 나온 육수나 국물 제품들은 염분이 너무 많아요. 염분이 많으면 몸이 붓고 베타글루칸의 흡수도 방해돼요. 가능하면 직접 우린 국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저희 어머니가 멸치 육수를 자주 내시는데 그게 정말 건강에 좋더라고요. 인스턴트 국물 대신 멸치나 다시마로 우린 국물을 쓰시면 훨씬 건강하고 베타글루칸과도 궁합이 맞아요.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홉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케이크, 도넛, 사탕 같은 거죠.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베타글루칸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설탕이 많은 음식과 같이 먹으면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단 거 정말 좋아하는데 베타글루칸을 먹기 시작하면서 단 음식을 많이 줄였어요. 대신 과일로 단맛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과나 배, 귤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이 훨씬 건강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입이 심심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열 번째는 짠 음식이에요. 젓갈이나 장아찌, 짠 김치 같은 거죠. 염분이 너무 많으면 몸이 붓고 혈압도 올라가요. 베타글루칸의 건강 효과도 반감되고요.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원래 짠 음식을 좋아했는데 베타글루칸을 먹으면서 짠 음식도 줄였어요. 국물도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김치도 덜 짜게 담그려고 해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을 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베타글루칸과 궁합이 맞는 음식, 맞지 않는 음식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결국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타글루칸을 먹는다고 해서 마법처럼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평소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인 거죠. 베타글루칸을 먹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때나 먹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고 실천하면서 효과를 확실히 느끼게 됐어요. 특히 제 경우에는 아침 루틴을 바꾼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베타글루칸 먹고
비타민C가 많은 과일 먹고 3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를 정말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오전에 피곤하거나 졸린 적도 많이 줄었고요. 점심때는 베타글루칸과 함께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들을 듬뿍 먹고요. 고기를 먹더라도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식후에는 녹차 한 잔을 마셔요. 이렇게 하니까 오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소화도 잘 돼요. 저녁은 가볍게 먹는 편이에요. 베타글루칸은 주로 아침에 먹으니까 저녁에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다만 기름진 음식이나 야식은 피하려고 해요. 저녁 늦게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베타글루칸 먹기도 불편하더라고요. 간식은 견과류나 과일로 먹어요. 오후 3시쯤 되면 배가 좀 고픈데 그때 아몬드 한 줌이나 사과 하나를 먹으면 딱 좋아요. 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땐 요거트에 꿀을 살짝 넣어서 먹어요. 이것도 베타글루칸과 궁합이 잘 맞고 건강에도 좋아요. 물론 가끔은 예외도 있어요. 회식이 있거나 특별한 모임이 있으면 평소처럼 먹기 어렵죠. 그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되 다음 날부터 다시 건강한 식습관으로 돌아오면 돼요. 건강관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베타글루칸을 드실 때 또 중요한 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베타글루칸은 식이섬유라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해요.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최소 2리터 정도는 마시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500ml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병, 점심 전후로 한 병, 저녁에 한 병 이렇게 마시면 딱 맞더라고요. 계절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져요. 여름에는 수분 보충이 더 중요하니까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을 더 많이 먹고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대추차와 함께 베타글루칸을 먹어요. 봄에는 나물이 많이 나오니까 시금치나 냉이 같은 걸 자주 먹고 가을에는 고구마나 단호박을 즐겨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약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잘못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더더욱 뭘 먹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베타글루칸도 좋지만 그걸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건강보조제를 먹긴 하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다.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나눠드리면 다들 정말 고마워하세요. 작은 정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면역력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감기 한번 걸려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베타글루칸으로 미리미리 면역력을 높여두면 그런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저도 베타글루칸을 먹기 전에는 환절기마다 꼭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감기 걸려도 저는 멀쩡해요. 물론 베타글루칸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죠. 저는 주 3회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동네를 걷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걷고 나서 물 마시고 베타글루칸 먹으면 몸에 정말 잘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거든요. 저는 밤 11시 전에는 꼭 자려고 노력해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것도 줄이고 조명도 어둡게 하고요. 잠을 잘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이 정말 상쾌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저는 요즘 명상을 하는데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베타글루칸의 효과도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건강에 영향을 줘요.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웃으면서 식사하고 이런 게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요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함께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러면 음식도 더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베타글루칸을 먹으면서 제일 좋았던 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살았는데 이제는 뭘 먹을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이게 몸에 좋은가? 지금 먹어도 되는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들어진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베타글루칸 자체도 좋지만 그걸 계기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어요. 먹고 싶은 걸 참아야 할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노력하면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3개월 정도 꾸준히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피곤함이 줄어들고 감기도 안 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갔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뭘 했냐고 물어보셔서 베타글루칸 먹고 식습관을 바꿨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베타글루칸도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무거나 샀다가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했더니 효과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함량도 중요하고 흡수율도 중요해요. 가격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타글루칸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갑자기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수 있거든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권장량의 절반만 먹고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더니 부작용 없이 잘 먹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베타글루칸을 똑똑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식과 함께 먹고 안 좋은 음식은 피하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지금까지 베타글루칸과 궁합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